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매일 바쁜 하루를 마치시고 땀에 젖은 옷과 양말을 신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가끔 약주 한 잔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사오셨던 전기통닭구이를 식구들이 함께 모여 앉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현장에서 각자의 치열한 삶을 사신 우리들의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작은 부업이라도 하면서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셨던 우리들의 어머니. 그렇게 그들의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면 그 성과를 국가와 개인이 함께 가져가며 성장해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내 집 마련도 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행복할 것만 같던 우리들의 일상은 10여 년 주기로 찾아왔던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렵게 이룬 우리들의 꿈과 자산을 매 순간 앗아갔습니다. 누군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늘 같은 자리일까요? 왜 아무도 나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이곳의 법칙을 알고 적응해야 합니다. 신용팽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세상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통화량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는 경기 확장 인플레이션을 만들며 모든 자산과 재화의 서비스 가격을 올립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을 비롯한 투자 자산과 식료품, 자동차, 의류와 같은 재화의 가격까지 모두 올라가면서 더 이상 저축만으론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우리들을 리스크를 걸어야 하는 투자의 세계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산업붕괴, 글로벌 팬데믹 등이 발생하면 각국 정부에 의해 더욱더 많은 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풀리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우린 더 많은 투자 수익을 거두어야만 자신의 실제 구매력과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하게 내 돈을 계속 불려주는 그런 자산은 없나요? 저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습니다. 투자에 있어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리스크가 없는 고수익 자산이라는 신기루를 쫓지 말고 야생마를 길들이는 카우보이의 자세로 변동성 큰 자산과 시장의 변덕을 이겨내야 합니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언론의 공포 뉴스와 대중들의 패닉에 동요하지 않고 극한의 공포 앞에서 도마뱀의 뇌를 멈추고 잠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회인가? 아님 위기인가? 현재 구조적인 리스크인가? 단기적인 변동성인가? 이러한 질문을 누구의 입과 머리가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 그 답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베스터, 투자자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직장인이 아닌 투자자라고 답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의 아버지가 흘리셨던 노동의 땀 대신 공포와 두려움에 자다가도 놀랍게며 진땀을 흘리고 자식들의 실패와 좌절에 눈물 흘리셨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수많은 폭락장을 경험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계좌를 복구해온 우리들은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직업과 소속된 회사가 아닌 경제적 자립을 통한 시공간의 자유를 얻어 주도적 삶을 사는 인베스터라 불려지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타인의 손끝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으며 자신의 문제를 세상과 환경과 부모님 그리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연금, 기본소득에 기대지 않습니다. 세상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운동장에서 잘 뛰는 법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또한 불평불만의 화살을 밖으로 날리지 않고 자신 내면으로 돌려 문제 해결의 사고 실험에 몰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 이러한 투자의 과정을 밟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답할 것입니다. 저는 인베스터, 투자자입니다. 저는 리스펙입니다.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몇 개 있습니다. 따뜻한 봄의 어느 날 공원으로 놀러 나가 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나무를 바라봤을 때 나뭇잎 사이사이 빈 공간을 통과해
저에게 다가오는 따스러운 햇살. 저는 그 햇살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연을 날리며 바람을 맞이했던 추억이 행복한 순간을 묻는 질문에 늘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우리 삶에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저는 행복이란 질문에 그러한 순간들을 떠올렸을까요? 어쩌면 저에게 그 순간들은 모두 행복이란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자유, 맑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여유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또는 나만의 미래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어쩌면 그 어린 시절 느꼈던 자유를 되찾고 싶은 열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 야,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주는 직장이 있는 게 행복한 거야.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더 많은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을 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갈망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들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정확히 그만큼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이 본인이 이룰 수 있는 한계이며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고 이를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끝없이 고민하고 파고들며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민을 미래로 보내고 조용히 혼자 눈을 감아버리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눈을 뜨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우리들은 남이 시킨 급한 일을 하며 지친 하루를 끝내고 술을 마시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휴식이란 이름으로 눈을 감고 취해 잠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동일한 하루의 끝을 자기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또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투자라는 게 한다고 늘 수 있는 게 맞아?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해봤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스킬 중에 단 하나라도 배우지 않고 익혀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배우고 실행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배우면서 경험이 쌓이고 요령이 생기면서 실력이 늘어갑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 실전에서 경험하고 깨지고 또 깨지고 그렇게 배우고 또다시 실수하고 다시 배우면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예리함과 직관 그리고 상상력이 더해 훌륭한 투자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2030년까지의 장기 투자 대장정을 기록하고 투자의 성과와 실패들을 영상으로 남김으로써 뒤따라 이 어려운 장기 투자 재장정에 도전하는 분들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늘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투자의 성과가 온전히 수익으로 치환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장기 투자적 마인드와 함께 특정 자산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의 자산별 장점을 모두 융합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토탈 인베스팅 전략의 장점을 살려 각 자산들의 하락기에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부를 지키고 늘려갈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큰 목표를 정하고 도전을 시작할 때 주변에 비웃음과 냉소가 쏟아진다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100% 믿어주고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하루를 또 보낸다면 어느새 어릴 적 우리가 바랬던 따스러운 햇살, 시원한 바람이 부는 24도의 선선한 날씨의 바닷가 앞에 우리도 모르게 도착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위해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주식과 코인 단타를 치고 누군가는 계속 부동산 경매를 통한 월세 세팅에 집중하고 또 누군가는 퀀트 투자, 인덱스 투자, 분양권 투자를 진행하며 자신만의 투자법을 갈고 닦습니다. 결국 투자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고 그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는 사람만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는 BTS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BTS는 방탄소년단이 아니고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 이 세 가지 자산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자산을 모두 싫어하시는 분, 이 세 가지 자산을 모두 투자하시는 분,
한두 개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은 정답이 없는 투자의 세계에서 저는 현재 이 세 가지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연결해서 투자로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매우 편향적인 생각들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BTS의 조합은 단순히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연결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자산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폭발적인 성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제 투자 목표인 2030년 금융순자산 100억을 달성하기 위한 필살 전략으로 선별한 조합입니다. 그럼 BTS 투자법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번 BTS 투자법 시리즈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들에만 투자를 하는데요. 장기적 우상향을 위해서는 일시적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각 국가별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그 자산이 부를 불리는데 가장 믿을만하다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형성된 믿음 때문인데요. 오너 중심의 그룹 경영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우에 과거 기업의 투명한 공시와 주주 권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외국 자본의 놀이터 취급을 받으며 기업의 성장을 주식 가치로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웠던 반면 세계 탑 수준의 인구 밀도와 높은 수도권 밀집도 그리고 주요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교통과 문화, 일자리, 고급 주거시설들이 서울에 집중되며 서울의 땅 한 평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간다라는 사회적 믿음이 오랜 기간 쌓였고 그 믿음에 의한 부의 저장과 교환을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권 역시 이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하며 발생하는 경기 침체와 사회적 혼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계속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 구조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엔 부동산을 통한 부의 저장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들과 동일하지만 낮은 인구 밀도와 풍족한 토지들 그리고 지속적인 주택 건설로 인해 집이 부족하지 않기에 부동산보단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투자에 자신의 부를 저장하고 늘리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으며 401k라 불리는 퇴직연금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자금이 법적으로 계속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층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과 끊임없이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성장한다는 점이 앞으로도 계속 주식시장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담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각 국가별로 대다수의 국민이 사회적 합의와 믿음을 통해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지키고 불릴 수 있다라는 신뢰가 형성된 자산은 구조적으로 장기적 우상향을 예상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한국은 부동산, 미국은 주식이며 한국 부동산에는 이러한 현상을 가장 확실하게 오차 없이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 서울의 주거용 부동산이며 미국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스닥 혁신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 즉 아파트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생각하며 미국 주식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스닥 혁신기업들 중 보다 더 확실하게 장기적 우상향이 확보될 수 있는 이제 막 태동한 신성장 산업인 전기차, 자율주행 스마트카 산업의 압도적 1위 기업이며 현재 로봇 AI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어 경기 침체와 유동성 감소 구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앞으로 장기간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며 기업 자체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고 원가 상승에 의해 높아진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높은 고객 충성도와 팬덤을 보유한 B2C 기업인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 투자법의 마지막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많거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텐데요. 이 짧은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없기에 제 채널에 비트코인 관련 재생 목록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전문 용어가 아닌 생활 용어 위주로 표현하였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이 영상에서 BTS 투자법의 각 자산들과 비트코인을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장기적 우상향과 한정된 땅이라는 자원의 희소성의 배팅, 테슬라는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의 장기적 우상향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자율주행 스마트카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CEO와의 동업의 배팅, 비트코인은 그 어떤 국가와 기관, 사람도 믿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하고 어디든 전달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의 확장과 2100만 개로 한정된 수량의 희소성의 배팅. 그렇기 때문에
서울부동산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변동성을 줄여주는 용도로 높은 비중을 실어 확실한 방패 역할을 해주고, 테슬라를 통해 미국의 초고성장 주식이 갖는 급격한 산업의 성장과 주식 가치의 상승을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와 동업한다는 마인드로 투자하며 공격력을 높여주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이제 막 시작된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해 디지털 공간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전 세계 어디든 자신의 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초대형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라는 마인드로 비트코인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장기 투자는 바둑과 같다고 설명드리면서 먼 미래의 기가 막힌 묘수를 위해 매 순간 누군가가 봤을 땐 무식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한 수 한 수를 포석이란 이름으로 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둑에서 말하는 포석의 사전적 의미는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벌려놓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지금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손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게임의 중반전 또는 후반전에 기가 막힌 플레이를 하기 위해 차분하게 깔아놓는 포석처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의 긴 여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그림을 연출할 것인가를 정확히 머릿속으로 그리며 지금 이 순간 장기적 자산들을 전략적으로 매집하고 배치하는 겁니다.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의 BTS 투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부동산 장기 투자는 언제까지 장기 투자야? 테슬라는 2030년부터 슬슬 판다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도대체 언제 수익화하는데? 계속 사기만 하고 안 팔면 그게 사이버머니 아니야? 실현하지도 않을 숫자 가지고 기분만 좋아라 하는 거 아니냐고. 결국 이분들의 모든 이야기는 그래서 언제 팔고 언제 현금으로 바꿀 거냐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신나게 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의 포석은 뭐였나요? 테슬라랑 비트코인 최대한 많이 모아서 2030년에 은퇴해서 조금씩 팔면서 일 안 하고 돈 쓰면서 살겠다는 목표로 시세 차익형 투자의 씨앗을 뿌리는 건가요? 어차피 실거주 부동산 한 채 있으니까 매달 조금씩 금융자산 팔면서 생활비로 쓰려고 하냐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 질문의 핵심이 바로 현재 우리가 하는 투자가 무엇을 위한 포석이냐는 물음인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현재 금융순자본 100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로 테슬라, 비트코인, 그리고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 각 자산들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그리고 목표를 이룬 이후에 각각 제가 생각하는 쓰임새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부의 베이스 캠프이자 미래의 캐시카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의 시기인 2030년쯤엔 현재 제가 직장에서 벌고 있는 실수령 월급과 그 외의 건보료, 국민연금 등의 지출을 모두 합친 비용 이상을 월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어렵게 모았던 자산들을 매달 팔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의 노동소득을 얻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오랜 기간 내가 장기 투자하며 보유했던 자산들의 구조를 이용해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전세로 세팅해서 보유 중인 주택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반전세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지금의 하락 조정장이 지나고 다시 상승장이 왔다 또 조정을 받았다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울과 같은 핵심 입지의 지역은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 전세와 월세의 주거 렌트비는 점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교통과 모든 편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경쟁력은 현재 세계 7위고 앞으로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서울의 가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하면서 그 기간 동안의 전세 보증금 상승분을 계속 반전세 형태로 전환해서 월세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서울부동산은 2030년 이후엔 매달 현금을 창출해주는 캐시카우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하나씩 포석을 깔아놓은 겁니다. 인플레이션만큼 오르지만 구조적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특정 시점 이후엔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사업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의 쓰임새입니다. 그럼 미국 주식인 테슬라는 어떨까요? 일단 저는 주식 투자의 1차 목적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성장 산업의 주도 기업에 투자해서 동업자 마인드로 그 과실을 오랫동안 함께 누리는 것, 즉 빌려준 돈 언제 받을까
지금 회수했다가 다시 빌려줄까? 아니면 경기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할까? 라고 말하듯이 행동하는 채권자 마인드가 아니라 자신을 가슴 떨리게 하는 사업에 함께 투자한다라는 동업가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로 그 시장의 초기부터 긴 시간을 바라보고 투자하며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같이 전기에너지 기반의 모빌리티, 로봇, AI,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신성장 산업군의 초일류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엔 배당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열심히 본업으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당장 좀 더 월 현금으로 늘리겠다고 기업이 성장을 위해 써야 하는 소중한 자금을 더 이상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는 성장이 멈춘 기업이나 매출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신성장 동력이 부족해서 설비와 R&D 투자의 전체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매우 안정적인 비즈니스의 영역과 경제적 혜자를 구축한 최고의 기업들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업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조건에 맞는 기업인 테슬라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가 경제적 자립을 생각하는 2030년은 일론이 말하는 전기차 연 2천만 대 생산이라는 놀라운 지표를 제시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는 현재 모빌리티 1위 생산기업인 도요타가 연간 1000만 대 정도 생산하고 2위인 폭스바겐 그룹이 800에서 900만 대를 생산하니까 일론의 목표대로라면 2030년에 테슬라는 현재 도요타와 폭스바겐 그룹이 생산해내는 내연기관의 차량만큼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만약 계획보다 늦어지는 일론 타임을 고려하더라도 2030년에 테슬라는 대중화된 전기차, 자율주행카 시장을 선도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배당을 시작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2007년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고 5년이 지난 2012년부터 애플은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워렌 버핏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현재의 주주 친화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히 진행하는 애플의 모습이 구축되었죠. 2007년 당시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은 2.6%였지만 2012년이 되면 14.7%까지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2016년에는 39.4%였죠. 그럼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2012년 말 기준으로 9.9%, 거의 10%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예측에 의하면 2025년에는 16%, 2030년엔 33%에 달할 예정인데 그럼 그때쯤 테슬라는 과거 애플의 흐름을 참고했을 때 과연 어떤 기업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애플처럼 배당을 주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테슬라를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이유이며 2030년에 1%의 배당만 주더라도 10년간 매집해 형성한 낮은 평단가가 주는 고배당주 효과를 누리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테슬라 역시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서울부동산과 미국 주식인 테슬라의 사례를 보면 제가 미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산들을 모으고 계속 보유하면서 한 수 한 수 포석을 깔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정리하면 둘 다 2030년엔 자산 규모의 성장과 함께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이 될 테니까 그 이후에도 매도 없이 계속 보유하면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산인 비트코인은 2030년 이후에 바라보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일단 부동산과 테슬라는 사실 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들이 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부를 누리고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라면 비트코인은 제가 아닌 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단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비트코인이 현재 법정화폐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조금씩 확산되고 활용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는 결국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올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엄청난 파장과 마찰, 치열한 분쟁과 화합의 과정을 통해 한 땀 한 땀 완성되어가는 전 세계적인 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서 제가 하는 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계속 많은 분들에게 비트코인을 배우고 또 다른 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위대함에 흠뻑 빠져서 혹여 단기간에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며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조급한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시간 선호가 높아지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비트코인이란 미래의 화폐가 완성되는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르는 길고 긴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행운과도 같은 투자적 타이밍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자신의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대전제를 명심하고 내가 아닌 내 자녀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자산을 물려주며 자신의 가문을 완성하겠다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희망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벨트, 구명보트라는 용도로도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2030년쯤엔 적어도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 비트코인은 사실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지켜보세요. 미국 대선 후보들이 비트코인 공약을 얘기하는 게 이번 대선에만 나타날 특이한 현상일까요? 전 세계 최대 펀드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겠다며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월가 자본의 비트코인 유입이 반짝 이벤트겠냐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은 나쁘다고 말했던 정치인과 금융권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모두가 말을 바꾸며 비트코인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당신도 생각을 바꾸실 거냐고요. 아님 미리 공부하고 이해해서 먼저 눈치채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고 먼 미래에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한 수 한 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갑자기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에 여유가 생기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질 겁니다. 왜냐?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니까. 자신의 미래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니까. 이래서 투자 마인드와 방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게 바로 서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정배열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